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합이라는 말이 경우의 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r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r개를 선택하는 것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배웠던 수녀라고는 이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과정이 생략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 r개라는 숫자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될 거고, 여기 최대 개수는 n개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n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요 지금 일렬로 나열한다는 과정이 순열과 비교했을 때 생략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이 되느냐, 그걸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요, 얘네들 순열해서 순서의 개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요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적을 때 1을 먼저 적고 2를 나중에 적는 경우와 2를 먼저 적고 1을 나중에 적는 경우는요, 이 순열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숫자 1하고 2를 적었다라고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우리가 순서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 이 조합의 의미를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C를 앞글자를 따서 NC, R이라고 요렇게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문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서로 다른 문자 4개에서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우리는 기호로요,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4C2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몇 가지가 될까 한번 일일이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A하고 C, 그리고 A하고 D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리고 B를 선택했을 때 C, B를 선택했을 때 D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와 D를 이렇게 선택하는 모두 몇 가지의 경우? 6가지의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4C2의 값은 요렇게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조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방금은 나열을 통해서 알아냈지만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NCR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이 NCR이라는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앞서 배운 순열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자, 백날 주절주절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숫자로 딱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4C2, 즉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뭐 알파벳이 제일 만만하니까 A, B, C, D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2개를 한번 일단은요, 순열의 입장에서 쫙 나열을 해보죠. 그럼 A, B, 순서를 달리한 B, A, 그리고 A, C, C, A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4P2가 될 거고, 4 곱하기 3에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겠구나? 12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는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관찰을 해봅시다. 지금 얘네들 이 순열에서 순서의 개념, 즉 일렬로 나열하는 개념을 쭉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선생님이 적은 a, b와 b, a는 그냥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한 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c 역시 마찬가지로 c, a 순서의 개념이 없다면 그냥 얘네들은 전부 다 A하고 C를 적었다 하고는 한 가지의 경우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적었다, A하고 C를 적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전부 다 하나씩 취급을 당할 거니까 두 개씩마다 하나 취급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겁니까? 당연히 나눗셈이라는 계산을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요 실제로 계산할 때 이 순열의 입장에서 4p2를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한다. 나누기 2를 하면 우리가 그 순열이랍니다.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두 개냐? 얘네들 문자를 내가 두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한 경우만큼 두 개씩이어서 2로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2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하겠다 이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는 6 콤비네이션 3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일단 출발은 순열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 B, C라는 어떤 3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는 순서를 달리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줄 테니까 A, C, B, B, A, C, B, C, A 그리고 C, A, B, C, B, A까지 쭉쭉쭉쭉 요렇게 계속 쫙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순열의 경우의 수는요 6p3이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몇 가지입니까? 총 120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순서의 개념을 싹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A, B, C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이 6가지가 그냥 조합의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야, A하고 B하고 C를 선택했구나 하고 이렇게 한 가지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씩 얘네들이 6개마다 전부 다 한 가지로 취급을 당할 거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했었던 6p3의 순열에서 나누기 얼마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6개를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6이 나온 이유는 내가 선택한 문자의 개수가 3개여서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즉 3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6으로 나눴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자리에는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들어오면 아주 깔끔하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NCR의 조합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NPR이라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나눠줄 건데 누구로 나눴다? 내가 선택한 요 문자, 즉 R개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 즉 R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누면 되겠다 하고 일반적인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네들을 표현을 좀 바꾸자면요. 우리가 NPR은 팩토리얼의 표현으로서 n-r 팩토리얼 분의 n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똑같이 팩토리얼로 바꾸게 되면 얘네들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r 팩토리얼만 이렇게 분모에 다시 곱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팩토리얼의 표현으로 또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 아래 숫자의 범위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은 0개에서부터 최대 n개까지 요렇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해서 요렇게 우리는 이제 n 컨비네이션 R의 일반적인 계산식을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NCR이라는 얘네들 조합의 경우의 수에 대한 성질을 또 우리가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NCR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자, NC0입니다. 이 얘기는요,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선택했다라는 상황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은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냥 경우 한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NCN,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한 가지가 또 마찬가지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은 가끔씩 이제 값으로 취급하다 보면 한 가지라는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인공들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첫 번째 볼 아이는 이 n 콤비네이션 R의 계산을요, 우리가 기준을 바꿈으로써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요렇게 또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오디션 참가자가 있습니다. 자, 그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3명의 합격생을 뽑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내가 누굴 뽑든 간에 순서는 상관이 없고 그냥 지금 선택만 되어지면 합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은 우리가 10 콤비네이션 3이라는 경우의 수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즉 기준을 바꿔 생각하면 10명의 오디션 참가자 중에서 이거 몇 명의 탈락자를 뽑겠다는 얘기입니까? 3명을 제외한 7명의 탈락자를 뽑겠다라는 상황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명의 참가자 중 7명의 탈락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10명에서 3명의 합격자를 선택하는 수는 절대 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즉 10 콤비네이션 7은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n 콤비네이션 뭐라 쓸 수 있습니까? R을 n개에서 R을 제외한 n-R이라고 요렇게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서 R은 또 0에서부터 n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일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건지 선생님이 팩토리얼의 표현으로서 계산을 통하여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CR은요, 당연히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n 컨비네이션 n-R은 팩토리얼로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자, 당연히 지금 이 R, 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의 팩토리얼 올 거니까 n-R 팩토리얼 올 거고요. 그 뒤에 오는 숫자는 요 n에서 R을 뺀 숫자, 즉 n에서 요 뒤에 있는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럼 n-R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 들어오겠죠. 자, 그럼 너희들 이쁘게 정리해보면 얘네들 결국 n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습니까? R만 남는 거 보이나요? 그럼 n-R 팩토리얼에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죠. R 팩토리얼로 만들어지면서 n 팩 써주면은 얘네들 모양이 그냥 분모 자리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둘이 같음을 우리가 식으로도 계산으로도 증명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성질을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0 콤비네이션 7을 계산해 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10개에서 지금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10P 7로부터 시작해서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7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줄 거니까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와, 지금 벌써 10 곱하기 9 곱하기 7개나 써야 되고요. 7 곱하기에서 1까지 쫙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10C7은 누구랑 같다? 10C3하고 같다. 숫자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 계산은 10P3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10P3 숫자 3개만 써주면 됩니다. 19, 8이죠. 그 다음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우리가 10C3을 혹은 10C7을 요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요, 요 선택하는 개수가 많을 때 우리가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계산해 준다라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NCR을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R 적어주고요. 예시는 아까랑 똑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오디션 참가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3명의 합격생을 또 뽑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오디션자 중에 내가 있다고 한번, 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펼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있고요. 요렇게 또 다른 참가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총 10명의 참가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 어떤 개념은요,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놓고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얘기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3명의 합격생을 선택할 건데 이 특정 대상,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 상황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합격이 돼서, 즉 선택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10C3이라고 하는, 즉 10명에서 3명의 합격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를 합치면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집합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그 집합이 아닌 나머지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된다. 요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적용할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자, 특정 대상, 즉 내가 선택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10명에서 3명을 뽑는 게 아니죠. 나는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몇 명? 9명에서 몇 명을 뽑는 상황인 겁니까? 3명이 아닌 2명을 더 추가로 뽑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9C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를 제외한 9명에서 3명을 다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9C3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경우가 합쳐지면 결국 전체의 경우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봐도요,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는요, 특정한 어느 하나의 대상을 제외한 이 N-1개에서, 그쵸? 얘를 특정 대상을 선택했을 때는 당연히 몇 개를 더 추가로 뽑는 느낌? R-1개를 추가로 뽑는 느낌. 근데 포함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R개를 다 뽑는 거죠. 그거 2개를 더한 게 결국 NCR의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도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NCR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진짜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N-1 콤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R, 요거를 직접 팩토리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자, 요거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그럼 R-1 팩토리얼에서 조금 앞의 숫자에서 뒤의 숫자를 빼주는 거니까 N-1에서 요렇게 R-1을 빼준 숫자의 팩토리얼 됐죠? 그 다음에 앞의 숫자의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자, 요거를 바꾼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요 뒤에 있는 팩토리얼로 바꿔주게 되면 너는 r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요 앞 숫자에서 뒷 숫자를 빼준 거죠. 그러면 n-1에서 r을 빼준 거고요. 팩토리얼 그리고 앞에 숫자의 팩토리얼. 자, 됐습니다. 그럼 이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면요. 너는 r-1 팩토리얼 그대로 올 거고, 자,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 남는 건 n-r만 남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계산해주면, 자, 여기는 뭐 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n-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통분할 땐 당연히 이 분모에 공배수로 묶어야 하니까 얘네들을 덩치를 조금 키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합쳐줄 거냐면 얘네들을 r 팩토리얼과 지금 요 두 개에 대해서 큰 숫자는 n-r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분모는 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분자 분모를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되냐? 얘를 r 팩토리얼로 바꾸기 위해서 r을 요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 계산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은 결과적으로 누가 되는 겁니까? 6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느낌 요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분자 분모에 r을 곱한 상황이고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곱해줘야 되느냐? 나는 n-r 팩토리얼 만들기 위해서 요 숫자보다 하나 더 큰 n-r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를 n-r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요렇게 우리가 분모를 따로따로 또 합쳐주게 되면요, 요렇게 더하기 n-r에 n-1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분자를 좀 이쁘게 뭐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요, n-1 팩토리얼로 묶을 거고, 그럼 묶이는 건 r이랑 더하기 n-r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친구 결국 계산하면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자, 이렇게 r 사라지니까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이거 합쳐지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누굽니까 이거? n 팩토리얼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친구 계산 결과가 결국 NCR과 같다는 걸 요렇게 우리가 또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요 NCR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우리가 두 개의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요 계산법은 또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 자, 뭐 요렇게 선생님이 예시 든 것처럼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요, 자, 10 컨비네이션 7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8, 자,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개수에서 얘네들 뒤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숫자들이 연속한 두 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 이 숫자를 우리가 연속한 두 숫자로 참 읽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합쳐질 때는 너희들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를 더 키우고 연속한 숫자 중 큰 숫자를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숫자를 하나를 키우고 연속한 숫자 중 큰 숫자를 써준다. 즉 11C 8과 그 계산 결과가 같을 거라는 거다. 그럼 넌 또 계산할 때 실제로 누구로 계산합니까? 11C 3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하나의 경우의 수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편하겠죠. 그쵸? 요런 경우에 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요 r 값의 범위는요, 지금 얘네들 이 n-1과 r-1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1부터 우리가 뽑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r보다는 n보다는 작은 요런 범위에 있는 선택을 가질 수 있다. 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NCR이라는 조합에 대한 계산법,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성질까지 살펴봤고요. 자, 뒤이어서 대표예제 문제까지 같이 연습하시면서 꼭 숙지하도록 하세요.